독일이 한국을 향해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긴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니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번에 한국이 독일을 도와주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선물을 한국에 줄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을 혼자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독일이 도대체 얼마나 큰 선물을 한국에 준다고 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지, 왜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아닌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독일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는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대 초반의 유로지역 재정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독일은 유럽의 중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결과 모범국가 독일이라든가 이 유럽의 수도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아닌 베를린이라는 표현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7월 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독일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휴가지로 찾아간 일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발언권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일이 부담하는 EU 예산에 대한 기여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의 결정이 곧 유럽연합의 결정이 되었고, 유럽연합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핵심 기구들은 모두 독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독일이 최근 긴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요. 바로 러시아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대부분을 의존하던 독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에 컸던 탓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고작 군용 헬멧 정도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독일.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면 이 독일은 나라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전운이 감돌던 지난해 1월 말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적절한 기여를 요구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의 요구에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당시 국방장관이 내놓은 지원 물품은 군용 헬멧 5,000개가 전부였습니다. 화가 난 우크라이나의 비탈리 클리치코 키우 시장은 다음에 뭘 지원할 것인가? 베개인가?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 독일이 마침내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요청해온 이 레오파드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수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2 탱크의 우크라 이송을 허용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독일이 칼을 빼들자 미국도 자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할 것이라는 파격 발표를 했고, 프랑스도 AMX-10 RC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숄츠 총리와 독일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베를린의 결정이 중요하고 시기적절했다라고 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트위터에 미국의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을 아주 환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나토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의 자기 방어를 위한 지원에서 단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제공하기로 한 챌린저2 독일의 레오파드2 탱크에 더해 에이브럼스까지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데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탱크들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도 실패한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무기의 잠재력이 과대평가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르게이 네차예프 주 독일 러시아 대사는 성명을 통해 베를린이 키이우에 레오파드2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극도로 위험하다라며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독일 정치인들의 발표와 배치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결정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가 러시아인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러시아에서 독일로 보내지고 있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나머지 에너지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베를린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레오니는 최근 자신이 이용하는 전력회사 바텐팔에서 날아온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문에는 1년에 1,500유로, 213만원이었던 난방요금이 앞으로 5배 많은 7,600에서 7,800유로, 약 1,080만원에서 약 1,108만원 사이로 오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오니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독일에서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심지어 나무를 훔치는 나무 도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목재소에서 나무를 훔치기도 하지만 울타리가 없는 숲이 훨씬 편한 목표지가 됩니다. 여행용 가방을 가져가 숲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담아오기도 하고 대담하게 아예 전동 톱으로 나무를 베어서 차에 싣고 오기도 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국민들이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 독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면서 사회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가구당 수백 유로씩 난방비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오는 이들이 폭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 비상 상황임에도 독일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자국 주력 탱크를 보낸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국에 독일 전체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러시아산 천연가스 없이도 한국 덕분에 독일의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것이죠. LNG선 세계 1위 국가답게 한국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초대규모로 공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장기 계약을 맺고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LNG선 5척 분량을 유럽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LNG 운반선 한 척당 최대 26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실을 수 있는데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 LNG 화력발전의 열흘치에 해당합니다. 엄청나죠? 이외에도 한국의 LNG선을 총동원해 카타르 등 중동국들로부터 천연가스를 가득 실어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로 운송해주기 시작하면서 유럽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싼 가격에 시장에 내놓아도 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산만 찾다 보니 한국산 LNG선에는 엄청나게 높은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한국 LNG선 점유율은 무려 80%에 육박하는데요. 영하 162도씨의 극저온 LNG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국가가 없습니다. 한국의 LNG선이 압도적인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연료 공급 시스템과 재액화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연료 공급 시스템은 액체 상태의 LNG를 추진 장치에 투입할 수 있도록 압력과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이 국내 조선 3사만이 보유한 독자 기술입니다. 또한 화물창에서 증발하는 LNG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해 손실을 없애는 기술 또한 한국의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의 SMR, 대우조선해양의 PRS, 삼성중공업의 엑스랠리 등 독자적인 재액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최고 수익률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영국이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뒤에 가스 소비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은 곧 독일까지 전해졌고 독일도 이번 기회에 한국산 난방 시스템을 독일 전역에 도입하여 가스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독일은 하이츠웅이라는 기계를 이용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의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하이츠웅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하이츠웅의 바로 첫 번째, 뜨거운 열기가 위의 구멍을 통해 나오는 방식인데 이 매우 비효율적이라 가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공기가 아주 건조해져서 이 기관지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가스로 물을 데워 물이 파이프관을 통해 들어오는 방식의 하이츠웅,
직접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접적으로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기관지에는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엄청난 가스 비용이 듭니다. 최근에는 월에 600유로,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독일이 한국산 LNG선으로 천연가스를 대규모 수입하더니 이제는 한국산 온돌 난방 시스템을 독일 전역에 설치한다는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린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한 복사 난방보다 훌륭하다. 발을 따스하게 해주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난방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